최근 남편의 동창이 저희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그녀와 인사 정도 튼 사이일 뿐 그리 친하지 않은데요. 최근 코로나로 남편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남편을 찾아와 반찬도 주고 함께 밥을 먹는 등 제가 없을 때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집 화장실에 그녀가 둔 칫솔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날 남편과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편을 들지 않고 의심증이 있다며 정신과 치료를 권하는 겁니다. 외도도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데요. 제가 배우자의 동의 없이 녹음기나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추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 같아도 좀 화를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녹음기나 카메라를 좀 설치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문제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통신비밀보호법이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이제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는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서 제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이 아주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살고 있는 집, 물론 같이 살지만 살고 있는 집이라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요즘 대부분 또 차량에 블랙박스도 있지 않습니까? 블랙박스 영상을 뭐 외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좀 영상을 가져와서 돌려보는 것도 배우자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는지 이건 어떨까요? 네네, 이제 블랙박스를 임의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이제 열람을 한 거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차량에는 블랙박스 다 있잖아요. 네, 보통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영상을 확인하는 거는 사실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제 처벌 유무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평소에 부부였기 때문에 생활을 공유를 했고 뭐 혹은 뭐 자동차 공동 소유라든지 혹은 뭐 블랙박스의 영상에 접근 권한은 공동으로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생활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어떤 접근 권한이 없었는데도 임의적으로 본인이 무단으로 열람을 했다라고 하면 법률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혹은 그 내용에 비밀이 있다고 하면 비밀침해죄 등이 성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자, 의심으로 인한 스트레스 좀 지속적으로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남편의 동창이 집에 안 찾아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남편의 동창을 집에 못 오게 좀 제한을 하면 어떨까요? 법적으로 이제 강제가 될까요? 예, 뭐 사실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이 난 너무 스트레스다. 뭐 이런 사유만으로 뭐 접근 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라든가 이런 게 받아들여지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뭐 확실한 외도의 증거가 있다거나 내가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게 어떤 입증이 되면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접근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근 금지 가처분을 또 떠나서 어쨌든 남편이 혼자 있는 집에 특별한 뭐 이유도 없이 다른 여자가 지속적으로 출입하는 것이 어떤 결혼 생활의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은 또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동의 주거권자인 자신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뭐랄까요, 내용 증명이랄까요, 아니면 뭐 어떤 문서로서 더 이상 우리 집에 이제 출입하지 말아달라 내 이제 허락 없이는 그런 것을 명백히 좀 남겨두고 상대방의 의사 표시를 하고 그럼에도 나중에 이제 그 여자분이 또 왔다 이러면 향후에는 뭐 어떤 불법 행위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나 또 주거 침입죄의 고소 이런 것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분이 좀 이혼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신 것 같은데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거든요. 남편이랑 싸우다가 남편분께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만약 또 정신과 치료를 뭐 상담차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치료비가 또 나올 텐데 요거는 그 동창한테 청구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법률적으로 타인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것만으로 모두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동창분이 그
그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연인분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입증 정도에 따라서 청구 유무는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이제 불륜 등의 관계가 있어서 혼인 파탄에 원인 제공을 했다고 하면 통상은 인정이 되고 있고 예.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상 고의 과실로 인한 인과관계 입증이 좀 어렵긴 할 것 같거든요. 예. 어쨌든 법률적으로는 고의 과실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다라는 거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입증 유무에 따라서 청구 여부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남편분과도 잘 얘기하시고 그 동창분이 남편분 혼자 있을 때 집에 오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잘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